안녕하세요. 빠르게 먼저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시즌3 패치로 기존 레이드의 트라이 유저들을 위한 솔로 난이도가 추가되었고, 이 영상은 그런 분들 중에서 바드로 솔로잉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세팅과 딜 사이클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실 솔로잉 바드, 딜바드 이야기는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썸네일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딜바드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잉에선 이 영상에서 소개된 것과는 조금 다른 게 데미지가 약하다는 걸 솔로잉 버프인 진정한 지원가로 충분히 보완해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잉 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는 걸로 하고 한 가지 먼저 말을 드리자면, 이 영상에서 다루는 것은 솔로잉 전용 딜바드 세팅으로 몇몇 부분은 조금 더 약하거나 다른 부분이 있고, 특히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세팅한 것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악세 세팅은 극신입니다. 목걸이를 신속과 치명, 나머지 반지 귀걸이 모두 신속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속을 가는 이유는 바드는 각인과 치명 특성 600만으로 치명타 적중률이 46% 정도로 결코 낮지 않은 편이고, 시전 시간이 긴 스킬들이 많아 쾌적함을 위해 신속을 채용합니다. 하지만 절대 높은 것도 아니라 취향에 따라서 치명을 한두 부위 섞으셔도 좋으나, 이러면 공이속이 낮아져서 이 세팅에서 추구하는 편의성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지만 스킬 한 사이클이 강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노란 글씨를 보고 싶다면 치명을 조금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각인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만화 효율 증가라는 각인입니다. 시즌3가 돼서 바뀐 만화 효율 증가는 만화 음식과 비슷한 만화 회복 효과를 주고 15%의 데미지 증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성기는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지 않아 약해지나, 이번 시즌3 패치 때 기본 각성기 데미지를 늘려준 게 있어서 이전이랑 비교하면 더 강합니다. 사실 만화 효율 증가보다 강한 각인은 많지만 그럼에도 사용하는 이유는 바드가 심각하게 만화가 부족한 직업이라 그렇습니다. 물론 만화 음식을 먹는다면 만화 효율 증가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솔직히 솔로잉에서 만화 음식 먹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만화 효율 증가 쓸 겁니다. 만약 마효증이 싫으시다면 대신으로는 돌격대장이라는 각인을 쓸 수도 있는데, 수치로만 따지자면 상황에 따라선 돌격대장이 우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속만찬을 먹어야 마효증보다 좋아지는 거고, 반드시 만화 음식까지 먹어야 되는 단점도 있어서 솔로잉에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딱히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외에도 저주받은 인형이나 질량 증가 같은 각인도 각인하지만 앞서 설명한 만화 효율 증가가 솔로잉에선 압도적인 편의성을 갖기 때문에 만화 효율 증가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바드의 직업 각인, 진실된 용맹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아이덴티티 게이지가 한 칸이라도 찬 상태에서 Z키로 발동할 수 있는 용맹의 세레나데를 사용하면 자신에게 지속시간 2분의 딜 버프가 생기는데, 이 버프를 유지시키는 게 딜바드의 핵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스를 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게이지가 찰 텐데, 이때 한 칸이 찰 때마다 Z키를 눌러 사용하시기만 해도 쉽게 유지될 겁니다. 추가로 각인 지원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3-5개 일 하나를 맞추겠다 하시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충분히 다 깰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세트 효과는 환각을 가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세트 효과 악몽 환각, 구원 중에선 환각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각 말고도 더 강력한 지배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게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이 세팅에선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학사지 혹은 육지배로 세팅하시면 되는데, 관문을 시작하기 전에 각인 하나를 각성으로 바꾸고 각성기를 사용하고 다시 원래 각인으로 바꾼 뒤 관문 시작, 이후 버프가 꺼지기 직전에 단심 효과를 터뜨리고 각성기를 사용하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대충 설명만 들어도 번거롭고 레이드가 길어질수록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환각 쓰세요. 스킬은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가는데, 역할별로 버프와 주력기, 보조기, 카운터 스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카운터 스킬을 제외한 7개의 스킬은 필수적으로 먼저 10레벨을 찍어야 하고, 그 뒤 레벨업과 내실로 얻은 포인트로 주력기, 보조기 순서로 레벨을 천천히 올리면 됩니다. 이제부터 스킬을 하나씩 알아볼 텐데, 여기서 먼저 버프 스킬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버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바로 율동의 하프라는 스킬인데, 이 스킬이 중요한 이유는 낙인 효과를 적용시키는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솔로잉 버프 진정한 지원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낙인 효과가 상시로 적용되어야 하고, 다른 스킬들은 유지 시간이 짧아서 설치기로 오랫동안 낙인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율동의 하프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격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율동의 하프를 먼저 사용해야 제대로 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천상의 연주도 마찬가지로 버프 스킬이라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스킬의 특징으로는 자신에게 공격력 증가 버프를 준다는 겁니다.
스킬 설명에 쓰인 그대로 8초 동안이지만 데미지가 30% 정도 세진다고 보면 되는데 솔로잉에선 낙인이 주는 딜 증가량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30% 데미지 증가는 무시할 수 없는 좋은 스킬이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드의 주력기를 알아볼 텐데 음파 진동, 스티그마, 사운드 홀릭 이렇게 3개로 주력기라는 이름에 맞게 데미지는 강하지만 시전 시간이 길고 딜러키도 오래 걸려서 쉽게 딜루수가 난다는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직접 사용해보면서 익숙해지는 걸로 극복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스티그마에는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기술이 있다는 건데 스티그마를 사용하는 도중 음파 진동을 한번 눌러서 스킬 범위가 보이게 해놓고 스티그마가 발동할 때 음파 진동을 한번 더 사용하면 스티그마의 후딜레이가 캔슬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한번 수련장에서 연습해보시면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전 시간이 긴 바드 스킬의 특성상 후딜레이를 지울 수 있는 이 기술은 반드시 익혀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조기들을 설명할 건데 그중 소나티네는 주력기는 아니지만 시전 시간도 짧고 딜러키도 간단하다는 특징 때문에 사실상 실전에선 주력기 급으로 데미지가 나오는 스킬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이 1티어 트라이포드로 빠른 준비를 쓰냐 날카로운 연주를 쓰냐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세팅 기준으로는 날카로운 연주보다는 빠른 준비가 조금 더 좋아서 빠른 준비를 추천합니다. 음표 뭉치는 소나티네에 비하면 딜도 낮고 주력기의 단점을 일부 갖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많은 타수에 있습니다. 타수가 많으면 단죄와 심판 룬을 사용하는데 큰 이점을 받기 때문에 음표 뭉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단죄 심판에 대해선 뒤에서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폭풍의 서곡은 카운터 스킬로 사용하는 건데 취향에 따라선 다른 카운터 스킬인 리듬 벅샷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카운터 스킬을 꼭 채용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일부 기믹에선 카운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솔로잉에선 카운터 성공 시 딜타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따로 채용할 만한 괜찮은 딜 스킬도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것도 있고요. 추가로 트라이포드 레벨 순서입니다. 필수는 율동의 하프 소환의 의지, 천상의 연주 빠른 준비, 소나틴의 빠른 준비, 사운드 홀릭 지속력 강화로 폿바드로도 사용하는 특포가 있기 때문에 염원의 아뮬렛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후 필수는 아니지만 아뮬렛을 사용한다면 다음 순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룬에서는 질풍과 앞서 말한 단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중 질풍 룬은 음진과 사월에서만 사용합니다. 스티그마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왜 둘급으로 시전 시간이 긴 스티그마에 질풍을 넣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스티그마의 후디를 지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심판 룬을 사용할 만한 마땅한 스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으로 단심 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단죄 룬을 넣은 스킬을 적에게 맞춰 단죄 버프를 활성화시킨 뒤 심판 룬을 넣은 스킬로 적을 맞히면 짧은 시간 동안 마나 회복량이 늘어나고 쿨타임 감소 효과를 얻게 되어 바드에게 필수입니다. 중요한 건 이 단죄와 심판이 터지는 건 확률이기 때문에 타수가 많을수록 단심 룬을 터뜨리기 유리합니다. 그래서 바드는 앞서 요약했듯이 음표 뭉치의 단죄, 스티그마의 심판을 채용해 단심을 사용합니다. 이 조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두 스킬 다 짧은 쿨타임과 타수가 많기 때문이고 스킬 사이클도 음표 뭉치를 먼저 사용하고 스티그마를 사용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율동의 하프도 단심 스킬로 사용할 만하지만 출혈 룬을 넣고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생각보다 출혈이 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거고 단죄와 심판 중 넣으신다면 단죄 룬을 넣고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출혈을 유지할 만한 괜찮은 스킬이 없어서 율동의 하프에 출혈을 넣고 사용합니다. 나머지 스킬들은 취향껏 룬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건 카운터 스킬에 정화 룬을 넣는 건데 카운터 스킬은 쿨마다 쓰지 않아서 정화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좋고 어차피 카운터 스킬에 넣을 만한 마땅한 룬이 없어서 정화를 넣고 사용합니다. 보석은 다음으로 고정이고요. 딱히 설명할 만한 것도 없으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솔로잉 딜바드 세팅을 전부 알아봤는데 사실 중요한 건 실전에서 스킬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킬 사이클까지 설명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보스를 만났을 때 율동의 하프, 음표 뭉치, 천상의 연주, 스티그마 음파 진동, 소나티네, 사운드 홀릭 순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앞서 말한 스티그마의 후디를 지우는 기술을 사용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율동의 하프와 음표 뭉치는 쿨이 돌아오는 대로 쓰시면 되고 이 다음부터는 스티그마, 소나티네와 천상의 연주, 음파 진동, 사운드 홀릭으로 묶어서 사용하시고 다음 스티그마, 소나티네를 사용하시면 스킬 쿨이 정렬되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순서 관계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진실된 용맹 각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맹의 세레나데를 딜스키를 넣기 전 사용해야 하는데 각성 무략을 사용하고 입장하거나 시작하기 전 잡몹으로 게이지를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 시작하기 전 각성기를 심포니아로 바꾸고 사용해 한 칸을 채우고 오라토리오로 바꾼 뒤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입장 후 반드시 Z키를 눌러 용맹의 세레나데를 먼저 사용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로 솔로잉 딜바드 공략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